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고기를 얼마나 드시나요? 고기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소고기를 먹는 날이면 그날 약속은 안 잡는 게 국룰이죠. 소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마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대형 마트가 스테이크용 소고기의 포장지 위에 철망을 씌운 채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글만 봐선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사진은 이렇습니다. 언뜻 사진으로만 봤을 때 드는 생각으론 바베큐 그릴이 필요 없게끔 바로 철망으로 구우면 되는 거구나 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그릴의 용도는 급증하는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합니다. 즉 매장에 몰래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아서 매장에선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감고 있는 철사 끝에는 도난 방지용 전자 태그가 붙어있기까지 한데요. 얼마나 소고기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았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매장의 이러한 조치, 미국 현지 사람들도 당황해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민인 마이크 프로물드 씨도 얼마 전 이 지역 월마트를 찾았다가 가느다란 철사로 완벽하게 봉인된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모습을 SNS에 공개했고 며칠 만에 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농담인 줄 알았다. 월마트는 이제 스테이크를 잠그고 있다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미국 네티즌들은 많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기를 들고 나가려 하는지 알면 매우 놀랄 것. 나는 수년 동안 소매업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당시 고객만큼이나 정기적인 도둑이 있었다. 소고기를 철조망으로 보호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넘쳐나는 도둑이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이 정말 소름 돋네요.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부분인데 말이죠. 현재 미국 내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철사를 이용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월마트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미국 특정 지역에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보고된 폭력 범죄는 총 13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388건으로 2019년보다 5% 증가한 수치인데요. 철조망 소고기를 판매하는 플로리다에서는 같은 시기 10만 명당 384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처럼 대형마트나 가정집을 노린 도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우리는 솔직히 도난이라던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이 기사를 보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범죄, 특히나 도난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 무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학교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의 것은 절대로 훔치면 안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이었으면 다 털렸겠지만 한국 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출입구 앞에 물건들을 진열하는 것입니다. 동네 슈퍼마켓, 대형마트, 옷가게, 심지어 세탁소까지 도난 걱정은 개나 조라는 듯이 매장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 특히 치안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왜 사람들도 없는데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느냐, 이래도 되냐고 묻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야밤에 사람들도 혼자선 밖으로 나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밖에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이나 택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최대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건물 전체가 내 소유가 아니라서 보안이라던가 도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분실위험과 같은 단점을 모조리 제로로 만드는 한국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곤 합니다. 한국의 경우 보통 1층 공동현관에 우편함을 몰아서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빌라든 양쪽 벽면이나 한쪽 벽면이 모두 우편함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외국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고지서나 우편을 그냥 우편함에 꽂아둡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른 집의 우편을 확인하거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단 하나도 우리 집 옆에 무슨 우편이 왔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처럼 우편을 무방비로 아무렇게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우편함을 오로지 열쇠로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우편을 넣을 수는 있어도 빼는 것은 오로지 주인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심지어 놓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해놓은 곳도 꽤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우편 배달부가 우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함 안쪽에 이름을 적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단독주택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 우편함을 집 입구 쪽에 설치해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들고 훔쳐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진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한 우편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지만 유독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머릿속에 굳이 라는 필터링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그냥 두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 우편함도 열쇠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도 잠그지 않을 테지만요. 우편함은 당연한 것이고 집 앞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택배 더미도 외국인들의 눈에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어찌 보면 한국 특유의 관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뉴욕의 경우 최근 하루 9만 개의 택배가 도난된다고 하는데요. 도난범들은 박스를 뜯어 내용물만 훔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도둑들이 배달 트럭을 따라다니면서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집에서 막 배달된 택배 꾸러미를 낚아채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객들은 도둑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 앞 초인종에 다는 도난 방지 CCTV는 미 전역에서 120만 개가 팔렸으며 우편함 대신 좀 더 큰 택배 전용 상자를 집 앞에 설치하는 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 UPS, 페덱스 등 미국의 배송업체의 경우 미리 지정한 보관함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과 같이 어느 나라든 간에 알맹이 없는 우편물보다 생필품이나 귀중품을 담고 있는 택배가 더 위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편함은 있지만 택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가보면 그냥 집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무인 보관함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배를 훔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것이 CCTV의 보급률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CCTV 보급률은 겉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전 세계 CCTV 보급률 1위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2020년 기준 4만 대로 고작 44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이 1위인데 시민의식을 따져보면 CCTV 1위로는 명백히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난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한국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큰데요. 이로 인해 어릴 적부터 혹독한 예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생성되는 양심의 수준 또한 누구보다 엄격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해석으로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확실한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발상은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훌륭한 통제 시스템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과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의 도난율은 2019년 기준 UN 마약범죄사무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40개국 중 38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 지표로 한국의 도난율을 표현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 유독 도난율이 높은 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전거입니다. 한국 자전거 도난율은 1위인 싱가포르를 제외하곤 30개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자전거 도난 개수가 98.74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카페에 둔 노트북은 그대로 냅두면서 도대체 왜 자전거만 유독 광적으로 훔쳐가는 걸까요? 어떤 네티즌의 경우 자전거 도둑의 주범은 초등학생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재미삼아 훔치는 경우도 봤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선 재미있는 짤도 등장했는데요. 아침에는 2발, 저녁에는 1발인 것은 이라는 글과 함께 이렇게 자전거의 일부만 남겨져 있는 슬픈 사진을 올리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편 요즘엔 자전거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 전문 터리범이 부품을 분해해서 각각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는 그래도 자전거 도난율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한국은 자전거를 제외하곤 일상에서 물건을 도난당할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고기에 철조망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